안녕하십니까, 박 대표입니다. 삼성전자 얘기하려고 합니다. 자, 종목 이름만 들어도 짜증난다는 분이 많습니다. 그럴 만도 한데 이 삼성전자가 이렇게 약한 모습을 보인 거는 정말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이 몇 시냐면은 제가 새벽에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5시가 좀 넘었습니다. 화요일 새벽 일찍 영상 찍어서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좀 편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박 대표가 제가 증권회사 입수했던 게 1994년입니다. 그때도 올해만큼 굉장히 더웠었는데 삼성전자를 그때는 매매를 시작했거든요. 그때도 삼성전자는 이제 서서히 부각이 되고 있는 우량주였습니다. 반도체란 거 잘 몰랐었는데 그때부터 공부를 해서 정말 오랜 기간 동안 30년 가까이 삼성전자를 매매를 해봤는데 IMF 때를 제외하고는요. 이렇게 이거 30년 차트인데 약한 모습을 보이는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차트에도 나타나죠. 장대 음봉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박 대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엔요. 뭐 이슈나 이런 거 다 빼고 수급이나 삼성전자가 못 가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뭐겠습니까, 여러분? 자, IT 종목들은요, 여러분 다른 종목들이랑 다릅니다. 뭐가 다를까요? 실적도 좋아야 되겠지만 꿈이 있어야 됩니다. 무슨 소리냐? 지금까지 잘 나갔던 IT 종목들은 다 꿈이 있었습니다. 뭔가 새로운 걸 한다는 거죠. 인텔이 그랬고, 애플이 그랬고, MS가 그렇고 있고, 오픈 AI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미래의 청사진을 제시해야 됩니다. 이게 어려워요. 지금의 현실에 안주하게 되면 퇴보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 인텔이 퀄컴에 넘어간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잘 나가던 인텔도 옛날에 생각나시죠? 인텔 인사이드. 퀄컴에서 집어먹으려고 그럽니다. 삼성전자 냉정하게 얘기하면 그런 상황이 안 온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노키아 아시잖아요. 노키아 어떻게 됐습니까?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삼성전자가 이렇게 된 거는 AI 시대에 대응을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도체가 잘 팔리면서 메모리 반도체가 장사는 잘했으면 돈도 많이 벌고 정말 큰 기여를 했죠. 국가 경제에. 근데 새롭게 다가오는 AI 시대에 대응을 못했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게요. 그거 문제입니다. HBM, 하이닉스는 10년 전부터 준비했습니다. 전 세계 점유율이 60%입니다. 하이닉스에 뒤쳐져 있죠. 파운드리가 뭐냐면 시스템 반도체, AI 반도체 같은 걸 만들 때 설계가 복잡해서 팹리스가 있고요. 설계하는 그다음에 파운드리가 있습니다. 설계와 생산이 나눠지게 돼 있어요. 생산하는 거 TSMC에 뒤쳐져 있습니다. TSMC 점유율이 60%가 넘어요. 이겁니다. 이런 두 가지 원인 때문에 삼성전자가 AI 시대에 가장 늦은 뒤처진 반도체 종목이 됐습니다. 반도체 종합회사죠. 메모리 반도체 팔아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결정적인 타격은 여기서 받은 겁니다. 그만큼 10년, 20년 앞을 내다봐야 됩니다. 삼성전자가 왜 HBM을 안 했느냐? 삼성전자 HBM을 담당했던 고위 임원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빨리 AI 시대가 올지 몰랐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언론 인터뷰에서. 하이닉스는 미리 데뷔를 했고 삼성은 데뷔를 못한 거죠. 그 차이가 이렇게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8단이 통과됐다는 얘기가 나왔고 급하게 해서 12단 10월에 퀄 테스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거 통과해야 됩니다, 여러분. HBM이 어떤 거냐면요. 바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 단으로 웨이퍼를 쌓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렇게 많이 쌓으니까 많은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 여기서 열이 많이 납니다. 발열 현상. 지난번에 통과 안 낸 것도 이것 때문이었죠. 이거를 잡아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워낙 많은 데이터가 돌아가기 때문에 사람도 머리를 많이 쓰면 머리가 아프지 않습니까? 열도 나고 똑같습니다. 12단 무조건 통과돼야 됩니다. 그리고 시황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최근 시황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잠깐 드리고요. 두 번째 이슈, 세 번째 차트, 네 번째 대응 전략 리포트가 있습니다. 이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최근에 이렇게 약세를 보이는 모습은요. 차트 하나 보여드릴 텐데 잘 보세요. N달러 환율 차트입니다. 생각나는 거 없으십니까, 여러분? NK 트레이드. 이게 주가 하락의 주범입니다. 지금으로서는 이게 가장 중요한 주범이에요. 물론 아까 HBM과 파운드리도 중요하지만 그건 표면적인 이유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동안 한 2년 가까이 엔화가 거의 제로 금리였습니다. 엔화를 달러로 바꿉니다.
달러 계속 금리 인상 때문에 가치가 올라갔잖아요. 달러 강세였습니다. 이걸로 주식을 샀습니다. AI 주식, 반도체 주식. 이거는 떨어졌는데 이건 올라갔죠. 이것도 올라갔습니다. 주식 달러를 그냥 고정으로 보더라도 이게 100에 샀는데 150이 돼버렸어요. 이게 100이다? 50 남았습니다. 100 갖고. 이런 구조로 계속 돈을 벌었는데 상황이 바뀌었죠. 일본이 금리를 인상해 버렸습니다. 금리 인상하면 화폐 가치가 올라갑니다. 엔화가 올라가 버렸어요. 달러는 금리 내린다고 빠져버리고 주식도 빠졌습니다. 너무 많이 올랐다. 고평가 얘기가 나왔다. 얼마 전에 엔비디아가 실적이 잘 나오다 주가 빠졌죠. 이게 갑자기 150이 돼버렸습니다. 이건 고정으로 보더라도 이게 70이 돼버렸어요. 80 갖다 넣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끔 주식하시면서 당하게 되는 거 담보 부족이죠. 쉽게 말해서 헤지 펀드들이 마진콜이 발생했습니다. 문제가 심각하죠. 주식 팔아야 됩니다. 삼성전자 일봉 보시면요. 이거 환율 차트 일봉이거든요. 완전히 똑같습니다. 지금. 아까 그건 연봉이었고 환율이 내려간다는 얘기는 뭐죠? 환율 차트가 내려간다는 거는 160엔에 달러 1달러 바꾸던 거를 140엔에 바꿀 수 있다. 엔화 가치가 올라갔다는 겁니다. 엔화 가치가 올라가 버리면 담보 부족이 발생하고 주식은 팔게 됩니다. 최근에 미국에서 금리를 0.5를 내려버렸습니다. 0.25 예상했는데 중요한 거는 11월에 한 번 더 0.5 내릴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면서 삼성전자 최근에 기간 동향 보시면 파는 물량이 어마어마합니다. 1000만 주가 넘게 매도하고 있어요. 100만 주, 200만 주 팔다가 이렇게 물량을 많이 내놓고 있다. 다 이거는 FOMC, 미국 금리 인하를 상정해서 미리 파는 겁니다. 미국이 금리를 내리게 되면은요, 달러 가치는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엔이 돈으로 몰리게 되면서 엔화 가치는 올라가겠죠. 최악의 상황이죠. 엔화는 빌린 돈 가치는 올라가 버리고 달러는 떨어져 버리고 AI 반도체 주식들 요즘 안 좋잖아요. 마진콜이 연속으로 발생하면서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 최근의 주가 하락은 바로 이 엔달러 환율 여기가 발목을 잡고 있는 겁니다. 정리하면은 엔캐리 트레이드 이게 핵심이고 그래서 엔달러 환율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이 하락세가 멈춰야 되겠죠? 세 번째, 그래도 HBM 12단 10월에 퀄 테스트 통과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건 기본입니다. 이건 무조건 해야 돼요. 그래야 반등의 계기를 찾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제가 복잡해진 거죠. 삼성전자로서는. 삼성전자 지분 관계 보시면요. 삼성생명이 대주주죠. 국민연금 갖고 있고 블랙락은 세계 최대 운영사인데 5% 정도 장기로 들어왔는 애들이니까 롱텀 펀드이기 때문에 물량이 바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33% 정도 되잖아요. 33% 물량은 그냥 장기 물량이라 생각하시면 되시고 외국인이 갖고 있는 게 54%입니다. 그러면 88%, 90% 정도 되지 않습니까? 개인 물량 10%도 안 됩니다. 얼마 전에 소액주주 물량도 줄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은 삼성전자 갖고 계신 분들이나 살려가는 분들이나 뭐를 알아야 될까요? 삼성전자 이슈도 중요하지만 헤지펀드, 엔캐리 트레이드 내역을 알아야 됩니다. 박 대표가 준비한 리포트에 헤지펀드가 갖고 있는 잔여 물량 얼마를 팔아들고 얼마가 남았는지 그 다음에 평균 매수가 이거를 제가 오픈시켜 놨습니다. 100%는 다 아니지만 주요 헤지펀드들의 잔여 물량과 매수가 이거에 따라 제가 대응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삼성전자. 박 대표가 이렇게 새벽에 영상 찍고 있는 것도 빨리 전달해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어제도 마이너스로 끝났죠. 삼성전자. 심각합니다. 지금 9월달 들어서 플러스 난 날이 이틀밖에 안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대응 전략 자료를 드리고 싶어서 빨리 영상 일찍 찍고 있는 겁니다. 삼성전자 어저께 TSMC랑 아랍에미레이트에다가 공장 같이 짓겠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유럽에다가 아랍에미레이트에다가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보도했죠. 저가의 동침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삼성전자 TSMC 따라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모건 스탠리 보고서 이게 이슈가 됐는데 이게 틀린 말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동안 HBM은 SK 하이닉스가 독점 공급했습니다. 엔비디아에다가. 솔 벤더죠. 벤더가 하나입니다. 가격은 얘네가 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근데 8단을 삼성전자가 공급이 시작됐어요. 엔비디아라서는 더블 벤더가 된 겁니다. 벤더가 둘이 된 겁니다. 누가 유리해졌을까요? 당연히 엔비디아가 유리해진 거죠.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된다? 향후 가격 인하 조짐이 있을 예정이고 두 번째 공급 가행도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죠.
서로 경쟁하면서 가격도 다운시킬 가능성이 있고 공급 가능될 가능성이 있다. 당연히 삼성전자, 하이닉스 모두 실적이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HBM 때문에 오히려 악재가 돼서 하이닉스는 주가 반토막 냈고 목표가 삼성전자 30% 깎아버렸습니다. 과하긴 한데 이 말이 틀린 건 아닙니다. HBM에 대한 지나친 경쟁 때문에 제살 깎아먹기 경쟁이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역시 수급이죠. 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 매도 물량이 훨씬 많습니다. 주가는 2배가 차이 나는데 6조 1천억, 하이닉스 1조 8천억. 다 뭐겠습니까 이게? 엔캐리 트레이드입니다. 그만큼 수급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8단 통과됐다고 얘기했죠. 12단 10월에 했습니다. 이거 무조건 통과되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 다음에 파운드리, 젠슨왕이 블랙엘 파운드리를 삼성전자에 맡길 수 있다. 대놓고 삼성을 지칭하진 않았지만 블랙엘을 만들 수 있는 기업은 전 세계 TSMC하고 삼성전자밖에 없습니다. 여기 TSMC 안 시키면 삼성전자 기회 주겠다. 전혀 반영이 안 됐어요, 주가에. 그리고 엔비디아 블랙엘 결함이 생겼습니다. 어떤 것 때문에 결함이 생겼다? AI 가속기 때문에 결함이 생겼습니다. AI 가속기는 뭐냐면 바로 이런 겁니다. 이게 엔비디아 건데요. CPU가 들어가고 칩에 AI 칩에 GPU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HBM이 들어가고 그리고 이게 들어갑니다. AI 가속기. AI 가속기는 AI의 머신러닝 기능을 담당하게 됩니다. 학습 기능. 설계에 결함이 생겨서 블랙엘의 출시가 늦어졌다. 그래서 엔비디아에서 삼성전자가 아니고 TSMC로 이어지는 공급망. 이게 거의 90% 장악하고 있거든요. 시스템 반도체 시장에서. 결함에 문제가 생겨서 AMD에서 삼성전자로 이어지는 공급망. 어드밴스드 마이크로 디바이스에서 삼성전자. 여기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내년부터 AI 가속기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거 모르셨죠? 여기 문제가 생기니까 여기가 주목을 받고 있다. 수혜주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반사익을 본다. 블랙엘 덕분에. 젠슨왕은 기회를 준다 그러고 삼성전자는 AI 가속기를 만들고 더블 호재가 터졌는데도 전혀 반영이 안 됐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이거 수급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엔캐리 트레이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모건스탠리 주장도 그렇고 매도 물량 나오는 것도 그렇고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삼성전자 올라오기 힘듭니다. 자, 호재들이 있었어요. 삼성전자 8단 통과됐고 엔비디아에 납품합니다. 12단 콜 테스트가 있습니다. 10월 달에. 그 다음에 AI 가속기 블랙엘 결함이 생겼습니다. 삼성전자 내년에 출시합니다. 반사 이익을 볼 가능성이 상당히 크죠. 삼성전자. 세 번째, 블랙엘 파운드리 자체를 삼성에 맡길 수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젠슨왕이. 이 호재가 전혀 반영이 안 된 거죠. 이런 것들이. 바로 수급 때문입니다. 엔캐리 트레이드. 헤지펀드가 갖고 있는 물량이 아직도 꽤 됩니다. 이게 해소가 안 되면은 삼성은 주가가 올라가기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날이면 날마다 몇백만 주, 천만 주씩 물량을 내놓고 있습니다. 처음에 200만 주, 300만 주 팔다가 주가를 물량이 많이 나오게 된 거는 이것 때문입니다. 베이비 스텝을 예상했는데 빅 스텝이 되는데 더군다나 11월경에 한 번 더 내린다. 아주 불을 지른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엔달러 환율이 중요해졌습니다. 일본은 금리를 동결을 하긴 했는데 한 번 더 인상한다. 두 번 더 인상한다. 이거에 따라 엔달러 환율이 출렁일 거고 이렇게 되면 엔캐리 트레이드는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도 희망적인 이 뉴스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뭐냐면은 삼성전자가 역대로 보시면은 자, 시가총액 대비해서 자, 삼성전자의 우리나라 전체 증시 시가총액 대비해서 삼성전자 시총이 16%입니다. 어제 기준으로. 자, 박 대표가 증권사 24년 그중에 PB생활 12년 했습니다. 1994년부터 삼성전자 매매했다고 그랬죠, 제가. 삼성전자 주가 시총 비중이요. 15% 밑으로 떨어지게 되잖아요. 거의 바닥이 만들어집니다. 제가 30년 동안 통계를 내봤는데 13% 정도가 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최고는 23에서 24 정도.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전체 시총에서 우리나라 증시 시총에서 삼성전자 비중이 15%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삼성전자는 거의 바닥이 만들어집니다. 지금 거의 바닥이 오고 있다는 얘기죠. 16%입니다, 여러분. 이거 체크하셔야 됩니다. 박 대표가 특별히 드리는 팁입니다. 이거 확인하시고요. 박 대표가 준비한 대응 전략 리포트, 삼성전자 엔캐리 트레이드 이슈 대응 전략 자료입니다. 배너에 제 개인 번호 보이시죠? 배너에 있는 이 안에 모든 히든 정보가 들어가 있습니다. 잔여 물량이 얼마고 매수가가 얼마인지 그거에 따라 제가 전략을 다 짜놨습니다. 010-3158-8575 삼성 R로 보내시면 리포트 보내드립니다. 대응 전략 리포트. 핵심 자료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엔캐리 트레이드 관련해서 100% 헤지펀드는 아니지만 90% 이상 주요 헤지펀드의 잔여 물량과 평균 매수가 확인되는 부분들입니다. 삼성 R로 보내시면 되고, 주가가 계속 내려오면서 박 대표가 실시간 텔레그램 대응방을 만들었습니다. 3전 실시간 대응하는 텔레그램 방입니다. 무료방이고요. 문자를 경험이라 주시면 제가 입장 링크 보내드립니다. 010-3158-8575 이렇게 경험이라고 보내주시면 텔레그램 방에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드립니다. 무료방이고 사칭하는 사람 조심하시고요. 삼성전자도 그렇지만 AI 반도체 주식이 빠지면서 주도주가 사라졌습니다. 빠른 순환매만 돌고 있는데 이럴 때 단타방, 박 대표가 단타방 운영하려고 합니다. 문자 샘플입니다. 이렇게 운영하려고 그러니까 참여 원하시는 분들 1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배너에 있는 3158-8575 그러면 제가 단타방 입장 링크 드립니다. 삼성전자가 메인 타겟인 최근 시장 엄청나게 맞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렇게 주식을 많이 파느냐? 기관, 외국인 반은 맞는데 반은 틀립니다. AI가 주식을 팔고 있어요. 알고리즘 매매, 알고리즘 하이 프리퀀시 트레이딩 1000분 1초 단위로 주문이 나가는 고빈도 매매. 전체 시장에서 알고리즘 트레이딩 비중 차지하는 비중이 이제 70%까지 왔습니다. 박 대표가 PBR 때보다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여러분도 이제는 알고리즘 매매가 어떤 건지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대응을 하죠. 제가 전략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매매 개요, 장단점 분석 대응 방안, 대형주 중소형주별로 분석했고 알고리즘 발굴 급등 예상 종목. 아시겠지만 지수 영향력이 가장 큰 삼성전자 핵심 타겟 종목입니다. 배너에 있는 번호로 알고라 보내시면 알고리즘 리포트 보내드립니다. 5번에 급등 예상 종목 꼭 확인하시고요. 삼성전자 날이면 날마다 빠지고 오른 날이 이틀밖에 안 된다. 주봉, 일봉 다 차트 깨졌습니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이미 팔았어야 되는 종목이긴 합니다. 근데 시총이 16%다. 바닥 사인이 슬슬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더 참으셔야 됩니다. 아직 헤지펀드들의 물량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된 대응 전략 자료 삼성 R 있었죠. 그 다음에 경험 있습니다. 실시간 대응 텔레그램 방 300명 입장 가능한 무료방이고 1번은 새롭게 시작한 단타방 그리고 삼성전자가 메인 타겟인 알고리즘 리포트도 챙기시기 바랍니다. 모든 무료 서비스는 010-3158-8575 여기로 신청하시면 되고요. 자료가 잘 안 들어온다. 스팸 문자 확인하시고 한 번 더 보내주시고 아니면 이메일 주소 보내주시면 그쪽으로 자료 보내드립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어떤 형국이냐면요. 제가 그림을 통해 설명을 드릴게요. 바로 이겁니다. 앙드레 코스텔라니의 산책하는 게 경제와 주식시장. 주식은 항상 앞서갑니다. 지난번에 엔비디아가 실적이 잘 나왔는데 주가는 빠졌습니다. 그만큼 고평가 논란이 많습니다. 너무 멀리 간 거죠, 반려견이. 앙드레 코스텔라니의 산책하는 개입니다. 지금 주인 곁으로 돌아가는 중입니다. 되돌림 현상. 삼전도 흡사합니다. 멀리 갈래다가 돌아왔습니다. 왜? 엔캐리 트레이드 때문에. 이게 발목을 잡았습니다. FOMC 추가 금리 인하 여부 확인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10월달 경기 지표. 소비가 줄어들면 IT 서비스 소비도 줄어들게 됩니다. 치명타죠. 세 번째, 10월에 퀄 테스트 12단. 이런 불확실성이 해소가 돼야 됩니다. 악재는 노출되면 다시 올라갑니다. 반려견의 속성상 다시 앞서 나갈 가능성이 있다. 가장 중요한 엔달러 환율. 급하게 금리가 내릴 거라고 생각하고 급하게 물량을 던졌습니다. 어느 정도 물량을 던지게 되면 다 팔진 않습니다. 54%를. 바닥을 찍고 다시 채우기 시작할 겁니다. 그때까지 대응 전략 리포트, 그 다음에 대응 텔레그램 방 적극 활용하시고 단타방도 이용하시고요. 알고리즘 리포트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팁으로 말씀드렸던 시총 16%입니다. 전체 시총 비중.
15% 언더는 거의 바닥이고 13%까지 내려간 적은 제가 있었습니다. 제 경험상 30년 동안. 물론 꼭 100% 맞는다는 건 아니지만 그것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삼성전자 여러분도 꼭 보셔야 될 게 가장 중요한 N달러 환율, 두 번째 엔캐리 트레이드 관련해서 얼마나 물량들이 나오는지 줄어드는 속도를 봐야 됩니다. 세 번째 10월에 12단 콜 테스트, 이거 확인하시고 특별히 시총, 비중, 팁으로 말씀드렸죠? 이것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자료는 박 대표가 있으니까 활용하시고요.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감사드리면서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박 대표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